자, 132쪽 조금 더 해요. 자, 가로 3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의 입체환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현금 청산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자, 1번 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요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밑줄 동그라미 1번. 자,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 있어요. 따로 정하는 날 밑줄 거예요.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일 밑줄. 이걸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 네모.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해서 현금 청산하겠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한번 써놓죠. 조합원 수 증가로 인한 사업성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한번 써요. 자, 1번 보면은 1호에 1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죠. 분할 동그라미 쳐요. 분할되는 경우야? 합필되는 경우야? 분할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호에 보니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죠. 다세대주택 밑줄. 이건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지면, 이런 경우는 이제 사업성이 없게 되어지니까 소유권이 하나 있는 거. 다가구주택은 어디까지나 단독입니다. 이건 거꾸로 가버리면 안 돼요.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면 안 되죠. 해당 사항이 없고. 자, 3번에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소유예요. 분리소유 밑줄 긋고. 자, 4호에 보니까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수의자 수가 증가 밑줄 그어놓고 증가에 동그라미 쳐요. 증가하는 경우죠. 감소로 해서 한번 출제가 됐어요. 예. 자, 오른쪽 갑니다. 뭐 동그라미 2번은 뭐 고시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지분형 주택 공급이라는 표현 나오죠? 지분형 주택 공급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이거 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분형 주택은 말 그대로 지분으로 갖자는 내용인데, 이게 행정청하고 우리 토지 등 소유자하고는 지분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재산을 갖다 행정청하고 같이 공유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누가 할 수 있냐면 공기관에서 할 수 있거든요. 토지주택공사 등. 꼭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때만 지분으로 갖는 건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지분을 땅을 토지주택공사가 가져요. 그리고 건축물분만 우리가 갖습니다. 이것도 이제 60제곱미터의 소형주택에만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이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한다 할 때는 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이 분양건축물의 권리가액이 이하가 될 때만 이게 지분으로 갖는 거지. 분양건축물이 1억인데 자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 1억 5천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지분으로 갖겠다.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1억이 안 될 때 지분으로 갖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만 체킹을 하고 시험장을 가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분형 주택.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이걸 시장군수대인 경우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안 돼요. 자, 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에요. 그게 중요한 거고, 별표.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걸 지분형 주택이라고 합니다. 지분형 주택 밑줄 공급할 수 있다. 자, 1호 보니까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이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밑줄 그어놓고 소형 주택으로 한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분형 주택은 85제곱미터짜리 지분형 주택은 없겠네요. 60제곱미터 이하만 해당 사항이다. 자, 지분형 주택의 공동소유기간 밑줄 그어놓고 10년입니다. 10년.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그라미. 별도로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10년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10년. 자, 3번을 보면은 지분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해서 가나다 딱 한번 묶어놓고. 자,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산정한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죠.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 밑줄 그어놓고 이하에 동그라미 쳐요. 자, 남욱을 보면은 이 세대주로서 이 정비계획 공명 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이 2년 이상 실거주죠. 2년 이상 실거주에 밑줄 그어놓고. 자,
자, 그 다음에 다목을 보니까 정비사고 시공고 철거들은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한테만 이 지분형 주택으로 언급합니다.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아무튼 한국토지대공사다 60제곱미터 이하다 10년 뭐 요 정도 눈여겨보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구대주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에서 세입자와 대등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바로 이제 지분형주택과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비사업 쪽은 지분형주택인데 주택법적으로 가면 토지를 임대하고 일단 건축물을 주택을 분양하겠다 하는 이 임대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 주택법상 용어입니다. 자, 가로 5번을 보니까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 정지 철거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별표를 한번 치고, 요건 또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영역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선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 밑줄 그어놓고 자,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를 얘기합니다. 이전고시란 말은 소유권 이전고시를 얘기하죠.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이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되는 시점.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자, 그런데 이제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꼭 시험 문제 이게 나옵니다. 다음 거는 한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1, 2번 묶어놓고 꼭 1번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밑줄 긋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래 나오면 틀리죠? 할 수 있다. 동의 얻는다면 동의 얻어서 한 2개월만 더 사용하자 하면 더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꼭 그것 가지고 시험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쭉 밑줄 그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자. 건축물 철거하는 시점이죠. 이거예요. 건축물 철거. 이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건축물 철거하자 하는 내용이. 동호수 배정 끝나고 인가가 떨어져야 이게 철거할 수 있다는 거야. 동호수 배정하기 전에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인데 원칙이라고 써놔요. 동그라미 2번에다가 원칙. 자, 넘어가서 134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나오죠. 자,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예외입니다. 예외 이렇게 한번 써놓고 동그라미 3번이 예외. 자, 이게 이제 원칙은 이 권리배분이 다 끝나고 인가받고 나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요 전에 밀어버릴 수 있다고요.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그 2010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죠. 부산의 김길태 사건. 그래서 성폭행 해가지고 그 살인을 저질렀어요. 예, 그래서 그 여중생 3학년 여중생인데 시신을 못 찾았죠. 그리고 어디서 찾게 돼요? 한 일주일 후에 2층 옥상에 물탱크에서 찾게 된다고. 그래서 이 법정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권리배분이 끝난 상태에서 이게 밀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계획이 지정이 되어지면 말이죠. 전부 다 여기에 이제 폐공가가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사가고 이 빈집들이에요. 낡은 빈집을 뭐라 그러냐면 폐공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폐공가 그 피해자 집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만 이제 여유가 좀 없어가지고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왜? 관리처분 인가가 안 끝났으니까. 권리 배분이 끝나야 전부 다 나가시오 하면 나간다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여유가 좀 있었던 거니까 먼저 나갔고 이사를 갔고 빈집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지. 김길태가 여기에서 그 담요 덮고서 이제 스티로폼 밑에 깔고 살았던 거지 여기서. 그래서 여중생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을 바로 만듭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권리배분이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거 밀어버리자는 거야. 이거 밀어버리면 이때는 이제 우범지대화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범인들이 여기서 살아갈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그런 피해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권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래도 과연 밀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밀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밀어버린다 하더라도 권리배분하는데 관리처분하는데 영향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관리처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도 없고 동의 밑줄, 시장문수 등의 허가 밑줄고요. 받아서 건축물을 밀어버릴 수 있다니까, 철거할 수 있다니까. 아직 권리 배분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인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 경우 밑줄 그어야 돼요.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동 소유자로서 권리 의무의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관리 처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 2번 딱 묶어놓고. 자, 1번에 보니까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면 그냥 밀어버리자는 내용이 있죠.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폐공과 밀집이에요. 그래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하면은 밀어버리자. 그러나 관리 처분하는데 지장을 안 준다. 이런 내용이고. 자, 135쪽 시공보증. 이 시공보증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지금 법이 지금 개정됐는데,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시공자를 갖다가 현대건설을 선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현대건설이 부도가 나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부도가 나가지고 한 1, 2년만 딜레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 은행의 이자 부담이 얼만데,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막심하니까 시공보증서를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공보증서 제출이 원래 시장군수 등 행정청에 제출했어야 됐어요. 근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합에 제출하자 해서 조합의 권한, 책임을 갖다가 좀 더 키워주는 거죠. 예. 자, 한번 봐요. 거기는 딱 한 군데만 잡으면 돼요. 자, 시공보증 봐요.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입니다.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고,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관에 있어서 이 시공보증서죠. 자, 밑줄 그어요. 이 부분입니다. 시공보증서를 이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조합의 제출을 갖다가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걸로 바뀔 겁니다. 예전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이제는 조합에 제출해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별표 쳐놓고. 자, 그 밑에 중고인가 나와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중고인가. 자, 중고인가권자 누구예요? 옳지,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이 한다. 시장군수 등이 이 중고인가 이후에 필승의 원칙에 의해서 공사완료 공고를 하겠죠. 예, 공사완료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공사완료 고시인데, 그러니까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갖다가 이게 끝마쳤을 때는, 정비사업을 갖다가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시장군수 등이 이렇게 정비사업을 했다 하면은 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리죠? 자기한테 준공인가 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공사완료 고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딱 걸리는 거라고. 내용 자체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밑줄 그어놓고, 이걸 뭘로 바꿔서 시험지에 냈냐면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 받아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 시험문제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떴어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떴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사 완료 고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시장군수 등인 준공인가권자가 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 자,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밑줄. 입주 예정자, 이게 바로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조합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걸 내용이 크로스되면 안 돼요. 입주 예정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만 시장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제 허가권자가 되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가로 3번 한번 가봅시다. 중고인가 등에 따른 정규계 해제라는 표현 나오죠.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작년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신설 이렇게 한번 써놓고. 동그라미 1번. 정규역 지정은 중고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 있죠. 중고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중고인가 고시가 있은 날. 가로 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이전고시,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가 있은 때 밑줄. 다음 날 내모였고요.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해제가 의제되죠.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교육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놓습니다. 관리해야 된다.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건축행위들을 개발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에 맡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정규직의 해제는 조합의 이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밑줄거요. 정규직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정규직이 해제됐다 그래서 조합이 뭐 해산된 걸로 본다 하면 큰일 나요. 조합은 권리관계의 불안정 등으로 해서 소송사건도 말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간 또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송사건 등에. 따라서 조합이 해산된 걸로 본다 하면 큰일 나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가로 4번 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밑줄고요. 준공인가 후에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는 지체 없이의 동그라미 치고.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체 없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준공인가 이후 공사완료 고시 이때부터는 이제 지체 없이가 걸리죠? 지체 없이. 전부 다 지체 없이가 나와야 된다. 자, 지체 없이 대토 작업을 거쳐서 대지 확정 측량과 대지 확정 측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분할을 하는 거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들에게 이게 통지 들어가고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소유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지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그냥 대지 확정 측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공시법에서는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둘 다를 다 얘기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현황을 등재하는 이 지적 현황 측량하고 이게 약간 이게 이제 경사진 면을 갖다가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대지 아파트 단지로 만들다 보니까 지적을 새로이 확정 짓는 측량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순위 본본 부여 원칙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모두 합해서 이제 대지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 토지 분할은 어느 때 하는 거래요? 매매할 때 하죠. 소유권 이전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 것이 앞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전 고시 후에 토지 분할하자 하면 틀려요. 이거 대토 작업 거쳐서 이전 고시 하자라는 거 절차 이거 중요해요. 자, 거기 보면 지체 없이입니다. 대지 확정 측량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분할 절차 밑줄 동그라미 2번. 이걸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동그라미 쳐요. 대지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죠.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다만 동글배기 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서 이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는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자 하는 내용 나오고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이 다음 날입니다. 이 고시가 있은 날을 고시 동그라미 쳐요.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거든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은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동그라미 치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립니다. 자, 밑줄 그어놓고 자, 등기 가요. 등기. 자, 잠깐만요. 이거죠? 우리가 이제 물건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자, 물건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등기해야죠? 등기. 등기는 며칠 내에 등기하는 거야? 옳지. 여기는 지체 없이 등기야. 지체 없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등기는 며칠 내? 옳지. 14일 내 등기. 여기는 지체 없이 등기. 우리는 정신없이 등기. 촉탁과 신청에 의한 일괄 등기를 뜻하는 겁니다.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개별 등기할 수 있다면 큰일 납니다. 일괄 등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1번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을 때는 이전고시라는 말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고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요걸 14일, 20일, 30일, 뭐 60일 이렇게 바꿉니다. 이래 바꾸면 틀려요. 자,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밑줄 그어놓고 지방보건지원 등기소에 촉탁 신청 밑줄 그었습니다. 자,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일괄 등기입니다. 일괄 등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타등기 제한인데요. 자, 우리 타등기 제한은 여기에서는 완전 금지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타등기 제한이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금지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원활한 도시개발 사업 마무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 있다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이거하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가보죠. 청산금이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종전에 소유가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하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죠. 이전고시가 있은 후입니다. 청산금 지급 징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죠. 준공인가 후에 그러면 안 돼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징수 밑줄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 밑줄 그어놓고 해야 한다. 가로 열고 일괄징수, 일괄지급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일괄징수, 일괄지급 원칙이라고 써요. 찔끔찔끔 주면 안 돼. 일괄징수, 일괄지급 원칙이라고 써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가 나오죠. 예외가 4번입니다. 자,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자, 총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쓰죠. 관리처 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한별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에 밑줄을 한번 걸었습니다. 자, 우리 청산금은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자를 붙인다면,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자를 붙인다면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비사업에서는 이자를 붙인다면 이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정한다면, 정하고 있다면, 정관에서 정한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정하고 있다면 분할징수, 분할지급한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크로스되지는 않겠죠? 거기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지 말자고. 그냥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너무 사치지 거기까지 하면. 광역기권 지정권자도 몰라 죽겠는데 너무 아픈 부분을 계속 건드리니까 이제 짜증 부리네. 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세 번째 끝에 봐요.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동그라미 치고 가로 열고 위탁수수료 100분의 4. 위탁수수료 한번 써놓습니다. 100분의 4. 위탁수수료 써놓고 100분의 4. 위탁수수료 얼마예요? 공법에서는 무조건 100분의 4 이렇게 가요. 자, 동그라미 6번 별 붙여야 돼요. 우리 공법상 채권 소멸시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잡아야 돼요. 예,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의 법조문. 자,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5년 동그라미 치고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라고 걸리죠. 자, 동그라미 7번 물상대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정규계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동그라미 쳐요.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이라는 것 자체가 당의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관념상 지배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만큼은 이 당의 목적물의 가치적 변형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는 물상대유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잠깐만요. 제가 집이 하나가 있어. 단독주택 3억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지진이.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고 근저당을 잡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을 대출받은 거야. 3억짜리인데. 잘 봐요. 여기서 거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라고 1억 대출 받아가지고 피담보 채권액이 이제 1억이라고. 자, 학교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은행에 1억을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 선생님들 갚아야 돼? 갚을 필요 없다? 갚아야 돼? 평생 참 아무 착하게만 살아왔네? 자, 봐봐. 잠깐만. 내가 은행 가서 돈을 꼭 달라 그러니까 1억 돈 좀 필요합니다. 1억 달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빌려준 거예요. 내 집을 보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 부동산 집이 있기 때문에 빌려준 거지? 그러면 당의 목적물인 이 집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소멸됩니다. 갚을 필요가 없다야 없다. 당의 목적물이 소멸이 되면 물건이 소멸됩니다. 나를 보고 빌려줬다면 내가 갚아야지. 나를 보고 빌려준 게 아니거든. 가자마자 당신 못 보고 빌려줘? 그러는 거야. 뭐 재산이 있어? 그러면 재산 있지 집. 그랬더니 그러면 그건 내가 저당 잡고 1억 빌려주지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내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걸 경궁에 실행해서 채권 회수해 간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따라서
당의 목적물이 소멸이 돼버리면 물건 당연히 소멸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재보험을 들었어. 재보험을 3억을 내가 탄 거야. 3억을 딱 없어진 거야. 바로 은행 가가지고 그걸 찾아서 보험회사에 연락해가지고 바로 돌려주는 거야. 입금시켜가지고 찾았어. 1억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또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요. 나를 보고 빌려준 거예요? 집을 보고 빌려준 거야? 집이 없어지면 저당권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왜 갚아? 가서 자랑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 재보험 3억 탔다? 갚을 필요 없다. 갚을 필요 없다. 갚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은행은 나한테 1억을 갖다가 가져가려면 반드시 나한테 재보험금이 3억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줘야 돼요. 자, 압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목적물을 확정짓는 겁니다. 뭔 말인지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1억을 갖다가 가져가 나한테 안 되는 거지. 목적물을 확정짓는 절차가 바로 압류예요. 따라서 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은행은 1억을 갖다가 나한테 회수할 수가 없다. 뭔 말인지 가요? 따라서 반드시 전에 지급되기 전에 목적물을 확정짓는 압류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봐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 청산금 지급돼버리면 끝난 거야. 뭔 말인지 가요? 당의 목적물이 소멸되면 물건 소멸된다는 걸 꼭 이해해야 돼. 나를 보고 빌려준 거냐 이 말이야. 나를 보고 빌려줬다면 내가 갚아야지. 자, 건축법 갑니다. 자, 건축법에 일단 138쪽 대지 가겠습니다. 대지 동그라미. 어떻게 넘기는 게 좀 뭐하러 여기까지 하냐? 좀 끝나지. 아, 이런 분위기야. 아, 오늘 한번 일찍 끝나면 어떻다고 좀 너가 그러냐? 뭐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이거? 아, 대단히 소극적으로 뭐 못마땅한 표정으로 넘기고 있어요. 앞에서 말이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138쪽 138쪽 회라니까 또 자, 대지 여기만 조금만 보고 끝내게. 나 이것만 하고 끝내게. 이것만. 대지가 뭔지 대지하고 대하고 궁금하지도 않아? 하니까 하고 끝내자고.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잘났어. 자, 봐요. 우리 대하고 대지하고 이게 같은 말이냐 하는 거야. 같은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예? 대하고 대지하고 같은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지. 틀리는 말이라니까. 대는 이게 지목이야, 지목. 28개 지목 중 하나야. 전답 과목부터 28번째가 잡종지로 이렇게 끝나죠? 지목이야. 대지는 이건 건물 짓는 땅이요. 건물 짓는 땅이라고 쉽게 이해하자고. 자, 봐봐. 농지는 뭐야? 그래, 농사 짓는 땅이야. 그러면 건물 짓는 땅을 뭐라 그래? 옳지.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은 뭐겠어? 그래, 맹지란 말이야. 내용 이해가? 그러면 잡종지도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돼? 네. 말이 되지. 잡종지 위에도 건물을 들어앉힐 수 있다 이 말이야. 실무에 나가봐. 상가가 있는데 잡종지야, 지목이.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지목은 잡종지라니까? 근데 이게 들어왔어. 지목이 임야인데도 이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돼? 네. 되지. 임야 위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내용 이해 가요? 네. 지목이 전답과야. 여기인데도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이 돼? 네.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고 한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네. 하천도 대지로 할 수 있다. OX. 오, 하천 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유수면 위에다가. 있다니까. 자, 우리 신시가지 갔어요. 신시가지 갔더니 이게 도로 딱 둘러싸였어.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에
신시가 지니까 지목을 전부라 대로 했더라고. 지목을 보니까. 지목이 대야 이걸 이렇게 해서 분필을 했지. 분필을. 도로인데. 그러면 이게 도로배니까 지목이 대면서 대지지. 건물 칠 수 있지. 대면서 대지지. 대면서 대지. 지목이 대면서 그렇단 말이야. 맹지. 내용 이해가?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 그러고? 맹지라 그러고,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 하고, 농사 짓는 땅을 농지라 그래. 농지, 지목의 농지인 것은 전답과 이렇게 되는 거고. 내용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지 한번 봐봐.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대지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물 짓는 땅이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공간정보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밑줄.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밑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건물 짓는 땅은 각 필지별로 지어라 이 뜻이야.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밑줄 그어놓고 필지별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 그래. 한번 써놓고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이렇게 써야지.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봐봐. 건물 짓는 땅은 필지별로 해라 하는 말을 뭐라 그런다? 각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자,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61집원, 이게 62집원, 뭐가 됐든지 간에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63집원이면 이게 갑이 가지고 있고 을이 가지고 있고 이게 병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여기서만 지으라 이 말이오. 건축행위를 하려면 을은 여기 지어야지. 이렇게 필지별로 하자는 거예요. 병은 여기서 지어야지 이렇게. 갑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밤에 이렇게 걸치면 을이 일어나가지고 을씨구나 그러지. 난 웃을 줄 알고 해봤는데 이거 안 했어야 돼. 여기서는 조금 이게 개그도 좀 쉬었다가 해야 돼. 막 계속 하면 지쳐서 안 웃어. 수준이 높아? 여기 이렇게 걸치면 되냐고. 안 되지.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니까 여기서만 해야 돼. 여기까지 하면 안 돼. 근데 지금부터는 뭐를 볼 거냐면 예외를 볼 거라고. 예외. 뭘 책을 봐. 책 봐서 뭐 알아? 여기 봐요. 예외를 보는데 이거 봐봐요. 일필지 일대지 원칙인데 소유권을 갑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세 필지를. 그러면 아주 규모 있는 큰 건축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겠지. 걸쳐서. 그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 이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까지? 네. 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시골에 가니까 필지가 뭐예요? 필지. 필지가 뭐예요? 필지. 필지 정의가 뭐야? 공시법에서 어떻게 얘기해? 필지 이렇게 정의가 내렸어. 공간정보법령상 필지라 하면 규모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그래서 OX. 그런 거 없다니까. 규모의 제한이 없어.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별로 전부 다 등록이 된 거야. 필지별로. 지번 하나가 부여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건 도시적 내에서 한 대평이 한 필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시골 같은 경우는 몇천 평이 한 필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네. 지번이 하나만 부여되면. 그러면 여기 전북대학교는 한 필지야, 여러 필지야? 한 필지야. 한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무슨 여기에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는 몇 필지야? 한 필지야.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어 있다고. 내용 이해 가요? 한 필지라니까.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 농지가 몇천 평이 한 필지가 될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걸 대지로 이용하자고 뭐 어떻게 하자고. 큰 방에서는 모내기하고 뭐 밑에서는 뭐 무슨 놈의 오이농사 짓고 무슨 놈의 여기는 뭐 보리타작하고 뭐 일부만 지을 수 있는 거야. 일부만. 그러면 이것만 대지가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원칙은 1필지 1대지 원칙이지만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상 일부에 대해서만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야. 이게 지금 예외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 예외를 좀 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기억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둘 이상의 필지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해석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니은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다가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는 경우 하는 것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다가 건축행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야. 건물 지을 수 있다.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위에 가보겠습니다. 감옥.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건축할 때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내용 됐어요? 자, 나목.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야. 근데 그게 뭐냐? 가로 열고 지번 부여직이 다른 경우, 축적이 다른 경우, 집안 연속이 되지 않은 경우.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후 권리관계 서로 다른 경우는 지을 수가 없지. 자기 땅에만 지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인데, 자, 잠깐만. 우리 합필이 불가능하다 해서 공간정보법에서 배우죠? 몇 가지 있어요? 에? 합병이 안 되는 경우. 어? 합병이 안 되는, 합필이 안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어? 6가지. 집안이 연속이 안 된다. 집안이 연속이 안 된다. 집원 부여직이 다르다. 소유관계가 다르다. 용도, 지목이 다르다.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의 등기가 된 것끼리 등기가 안 된 것끼리 등기 된 거가 등기 안 된 거가 안 된다. 하필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집원 부여직이 다르다. 하필 안 되죠? 집원 부여직이 다르면 하필은 안 되지만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거 이해 가요? 집원 부여직이 다르면 하필이 안 되는 이유 왜 그럴까? 집원 부여직이 다르다. 여기에 집원 부여지역이 다르잖아. 집원 부여지역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지면, 다르다 하면은 합필은 안 돼요. 근데 건축행위는 할 수 있다. 지금 이거거든. 둘 이상의 필지에. 이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61집원, 62집원, 63집원, 64집원 나가는데, 느닷없이 보니까 1027번, 1028집원, 1028에 1집원, 막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형식 부여가 꼬불꼬불 하면, 그래도 이게 한 70대 번이면 70집원 같은 경우, 80집원 같은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느닷없이 1020번이 나오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이걸 봤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게 완주군인 거야. 이게 완주군이고, 여기가 전주시야, 이렇게. 전주시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죠? 이렇게는 이게 합필이 되죠? 이렇게 합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는 합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는 합필이 돼야 안 돼, 이렇게.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되는 거야? 집원 부여지역이 달라. 소관청이 다르단 말이지. 이거 누가 부여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수리 본본 부여원칙에 63집원을 부여하자. 전주시에서 부여해? 이거 완주군에서 부여하냐고. 어디서 부여해야 돼? 소관청이 다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토지 소유를 갖다가 갑이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있어. 여기다가 휴게소 하나 지차해버리면 이런 거 하나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식점 쪽은 여기가 이쪽이 뭐 전주시에 해당이 되고 이쪽에 이제 무슨 다른 마트 쪽은 여기 이제 완주군 쪽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지. 건축물이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원 부여지역이 다르다 하더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게 종로에 가면 종로 이게 정중앙에 이게 종로구 이게 중구 이렇게 걸쳐 있어요. 종로구 중구에 걸친 이 건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 건물이 이게 바로 동화면수정 건물이에요.
동아면세점 건물인데, 동아면세점 없어졌어요, 이제? 자, 면세점 건물인데, 이게 20층 건물인데, 이게 행정구역, 이게 변경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아니, 양보 안 넣는다고. 왜 양보 안 해? 그래, 제한세 때문에 양보 안 해요. 그래서 1층에서 이렇게 10층까지는 종로구청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층에서 20층까지는 중구청에서 휴수가요, 제한세를. 저기, 서대문, 서대문하고 은평구하고 딱 경계선이야. 서대문구하고 은평구하고, 은평구입니다. 은평구에 정확하게 응암동. 여기에 서대문구에 난과자동입니다. 난과자동에 이게 딱 걸친 학교가 하나가 나와. 딱 걸친 초등학교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충암초등학교입니다. 충암초등학교. 정중앙에 딱 걸쳐요. 이 충암초등학교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걸친다 하더라도. 지원 부여직은 다르다 하더라도. 저기 봉천동에 가면, 여기 직접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사신 분도 있더라. 봉천동에 가면 한 26개 단지에 있어서 26개 동에 단지가 아니고 26개 동에 봉천 현대아파트 단지가 나와요. 현대아파트 단지가 나오는데 한 26개 동 중에서 한 3개 동 정도가 여기가 상도동에 걸칩니다. 여기가 봉천동이에요. 나머지가 전부 다. 그러면 봉천동은 관악구입니다. 그러면 상도동은 동작구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자, 이게 좀 불편하죠? 불편해요? 불편하지. 왜 그러냐면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 쓰레기 봉투 관악구 마크가 찍혀야 돼, 여기는. 여기는 동작구 마크가 찍혀야 되고. 여기 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또. 여기 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지. 봉천동 쪽으로 가기를 원했겠어요? 상도동 쪽으로 가기를 원했겠어요? 상도동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 왜? 상도동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3, 4천 더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상도동 쪽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좀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겠지. 이 주민들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지. 제한세가 얼만데 안 돼, 이게. 이렇게 걸칩니다. 이렇게 걸치는 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다는 얘기지. 이 축척이 달라버리면, 축척이 같지 아니하면 하필이 안 돼요. 왜 축척이 같으면 하필이 안 되는 거야? 왜 축척이 같을 때만 하필이 되는 거야? 하필이라는 건 도면상 합평이야. 도면을 놓고서 하필을 하는 거라고. 현장 광물하고 둘이 합해? 이게 아니야. 도면상 하필이기 때문에 500분의 1 이 축척하고 1만 분의 1짜리하고 이게 같냐고. 똑같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뭐야 이게? 현장에 가면 이게 엄청 크거든. 이것보다. 뭐 말인지 이해가요? 하필은 도면상 하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이 같을 때만 하는 거지. 다르면 안 되지. 그러나 건물 짓는 건 도면상에 짓는다, 지도 위에 짓는 거요, 아니면 현장에 짓는 거요. 현장에 짓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집안 연속이 안 돼. 집안 연속이 안 되면 하필이 안 돼요? 집안 연속이 안 되면 하필이 안 됩니다. 집안이 끊기는 거야. 이게 원래 대인데, 이게 대야. 근데 여기에 철길이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게 끊기잖아. 지금 연속성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내용 아시겠어요? 이건 되고, 이건 철로부지인데, 철도부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끊겼다. 합병이 안 된다. 하필이 안 되죠? 그러나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필로티 구조로 짓는 거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내용 이해가요? 이렇게 지은 게 영등포 롯데백화점. 내용 아시겠어요? 건물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 내용이야. 그 내용. 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